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원내 선임부대표 조승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가 좀 작긴 하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오늘 워크숍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워크숍은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진단과 분석, 민주당의 역할과 과제, 21대 국회 운영 전략 및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당선인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총 3개의 세션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에는 전병조 여시제 특별연구원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변화와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의 발제와 김현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포용사회, 사회안전망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제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에는 정한울 박사의 총선을 통해 본 여론 지형과 향후 향배라는 주제 발제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 국정과제 발제가 있겠으며 세 번째 세션에서는 김영진 원내 수석부대표의 21대 국회 2020년 국회 운영 전략과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21대 국회 주요 추진과제 발표를 듣고 마지막으로 제21대 국회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의 각오와 실천을 담은 결의문 채택이 있겠습니다. 워크숍을 시작하기 전에 당선인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선인들께서는 워크숍과 관련해서 언론과의 개별 인터뷰는 삼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원내 대변인을 통해서 언론에게 정확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이석을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이 모두 끝날 때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제21대 국회는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선배, 동료 당선인 여러분의 박수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전년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해찬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해찬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시작하기 전에 우리 당선자들께서 처음으로 갖는 워크숍입니다. 이 호텔을 저도 오랜만에 와봤습니다. 호텔 이름도 바뀌었고 시설도 많이 개량이 됐는데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들 맞이할 국회가 지금 크게 개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총장을 열 장소가 없어가지고 의총장을 준비하느라고 리모델링을 상당히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활동하는 프레스센터도 원래 본청 그 1층인가요? 거기에 있었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별도의 옛날 후생관에다가 별도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론인들이 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1대 국회가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것도 매우 이제 그동안까지와는 다르리라고 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좌진들 구성하고 상임위 준비하고 여러 지역구 인사하고 하느라고 굉장히 바쁜 나날을 한 달 동안 이제 보내셨을 텐데, 오늘 워크숍을 계기로 해서 이제 등원 날짜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다선 의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결국은 처음 6개월이 4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 6개월을 어떻게 착지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 착지를 잘하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 못해도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착지를 잘못하면 조금만 못해도 아주 미운 털이 베겨가지고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정기국회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나도 최선을 다해서 다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정기국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지역에서도 착지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서 이 다음 국회에서 여러분 전원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1대 국회는 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경제 위기가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월, 4월 들어서 실업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휴직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분야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이 코로나19 경제 위기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확장되고 심화될지 지금도 예측을 못합니다. 저도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자문도 들어보고 텔레비 토론도 눈여겨보고 책자도 찾아보지만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갈라진다는 얘기까지는 다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갈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상 외로 코로나 이후에 호황을 띠는 분야도 있고 또 예상 외로 훨씬 더 악화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집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음식 재료를 사다가 해먹는 그 수요가 많아져 가지고 식품 재료를 파는 쪽은 호황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식당은 또 거꾸로 아직도 불황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 양식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파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여행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인데 우리가 발달된 영역일수록 되게 그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출도 우리 배에는 태웠는데 현지 부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국제여행은 거의 그 90% 80% 이하로 그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고, 그러니까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가야 수습이 될지 L자형이냐 U자형이냐 말은 하지만
구체성은 없는 그런 미중의 사태로 지금 가고 있어서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당에서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번 국가재정전략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입법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위기일수록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민간 부분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 국가의 역할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정당과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수단은 대단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곧 편성해서 제출하는 3차 추경안을 의회에서 빨리 처리해줘서 국가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예산 편성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국회에 제출을 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상임위별로 잘 심사를 하셔서 빨리 통과시켜주는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빨리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국회 원구성에 관한 관심이 없고 어떻게 상임위를 몇 개 먹느냐 이런 쪽에 주로 이제 제법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20대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못 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21대 국회는 20대 국회까지와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20대 국회까지는 여러 가지 발목을 잡히고 파행이 되고 하는 걸 면할 수가 없었는데, 21대 국회는 국민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국민의 명령을 내려서 굉장히 많은 다수의 의석을 우리 당한테 말하자면 성원을 해주셨는데, 그 성원에 우리가 값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민들에게 내년에 가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원에 우리가 갚하기 위해서, 또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번 국회가 20대 국회와는 전혀 다른 국회를 해야 된다. 소위 말하자면 뭐라고 할까요? 어제도 이제 그런 뉴스가 좀 나오던데, 종래의 관행 이런 걸 따지는 국회, 이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전혀 질이 다른 국회가 됐는데 종래의 관행을 가지고 자꾸 21대 국회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을 버려서는, 그런 걸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이제 임기를 마치시는 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다가오는 정치적인 이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당과 이게 잘 이겨내야 비로소 우리가 안정된 개혁 정책을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지만, 저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지도부가 당의 방향을 잘 잡아나가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나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공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굉장한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퍼블릭 마인드입니다. 퍼블릭 마인드가 있어야만이 모든 일을 잘 판단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공후사하고 선당후사하는 그런 자세로 꼭 사태에 임해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중과 완급을 잘 가릴 줄 아는 그런 공인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영학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패션이 있고 트렌드가 있는데, 패션은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나고 이제 사라지는데, 트렌드는 그게 아니고 오래 가면서 맞으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으면 패션과 트렌드의 차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연에서 듣는 걸 듣고서, 정치도 이제 저랑 같은 얘기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한국 현대사의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 21대 국회,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오늘 워크숍이 그걸 하기 위한 좋은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오시면서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신 이해찬 당대표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찬 대표님 멋진 알찬 강연 감사드립니다. 원래 첫 번째 연찬에는 보통 의원님들 워크숍 연찬에는 1박 2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1박을 하기가 좀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축약해서 워크숍을 하게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마 정기국회 전에 아마 8월쯤에는 정기국회 8월쯤에는 정기국회 앞둔 그런 워크숍이 한 번 더 있을 텐데 그때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1박 2일의 알찬 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21대 국회 민주당 허에 좌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보니까 177석의 무겁고 엄중한 책임을 다시 실감하게 됩니다. 한편 4년간 함께할 우리 당선인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 정말로 든든합니다. 오늘 당선인 워크숍은 21대 국회 4년의 초석을 다지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울러 오늘 워크숍은 국난 극복의 길을 여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를 진단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주요 정책 과제들은 개원 후에 상임위 활동으로 이어 나가야 합니다. 21대 국회 민주당의 과제와 국회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은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고 시급합니다. 전 세계의 석각들이 진정한 위기는 지금부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즉시 우리가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고통받는 국민을 지키기에 우리는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절박한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에 최적화된 정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우리 당 모든 의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에 걸맞는 일 잘하는 원내 운영 시스템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쟁점 현안도 원내 지도부 협상 대신에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성과가 모여서 우리 당의 성과가 됩니다.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과 자주 소통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은하수처럼 빛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1대 국회를 177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일하는 국회, 또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성과를 내는 국회가 돼야 되겠죠. 일하는 국회의 성과를 만드는 국회를 진두지휘할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행사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은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